폐기물이 뭔지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사실상 교재 1페이지에 그 보시면 그래프가 나와 있긴 한데요. 폐기물의 분류 및 확인이라고 되어 있어서 폐기물 관련 용어의 정의라고 나와 있어요. 교재 찾으셨나요? 네, 폐기물 책을 맨 앞에를 펴면 폐기물이 아니고 소음진동이 나와요. 그래서 중간에 펴셔야 돼요. 소음진동 피신이라고. 소음진 하는 순서는 폐기물 먼저 하고요. 저희가 수지라고 대기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희 문제수가 가장 많이 나오는 빈도 순서대로 하거든요. 그래서 수지, 그 다음에 대기, 그 다음에 폐기물, 그 다음에 폐기물 한 다음에 소음진동으로 건너뛰면 소음진동은 사실 환경공학보다는 기계공학 쪽이에요. 그래서 환경 쪽에서 소음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소음진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설명을 해드리는데 갑자기 이제 소음진동으로 가버리면 사용하는 용어라든지 아니면 사용하는 어떤 공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전 천차만별이고 얘네들이 다 우리가 사용하는 거랑 틀려요. 그래서 폐기물 다음에는 소음진동이 나와야 정상이지만 이제 빈도수를 봐서는 환경 먼저 끝내고 그 다음에 소음진동도 환경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환경 먼저 토양까지 끝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소음진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폐기물 보시고 그 다음에 토양 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페이지 1페이지 다 찾으셨죠? 폐기물 파트. 그래서 폐기물 파트에 폐기물 관련 용어의 정의라고 되어 있어서 이건 법적 정의는 아니에요. 그래서 법적 정의는 아니고 인간 및 동물의 활동에 의해서 야기되는 것으로, 그러니까 자연 상태에서 폐기물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인간과 동물의 활동에 의해서 야기되는 것으로 되게 고체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액체인 것도 있고요. 근데 여러 가지 것도 있는데 대체로 고체라는 얘기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소용이 없거나 원치 않아서 내버리는 물질, 이용가치 판단 기준은 주관적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주관적이다라는 것은 만약에 제가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다가 에이 못해보겠네 채 버렸어요. 그러면 저한테는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주관적 가치로는 얘는 폐기물이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이거 제 책에 이렇게 필기가 다 되어 있거나 아니면 중요한 부분 체크가 되어 있으니까 얼씨구나 하고 또 주워가는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한테는 얘는 아직도 효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는 폐기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주관적 가치가 옆에 보시면 그래프가 나와 있는데 그래프가 색깔이 없는 거라서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 진한 그래프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거 있죠. 상품의 가치가 당연히 사자마자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상품의 가치가 처음에는 높았는데 얘가 객관적 가치가 이 주관적 가치는 약간 선이 흐린 선. 그래프가 이렇게 됐을 때 선이 이렇게 흐리게 되어 있는 선이 주관적 가치예요. 그리고 선이 약간 이렇게 진하게 되어 있는 선이 객관적 가치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보시면 여기 0이 되는 시점이 있어요. 0이 되는 시점에서 얘가 주관적 가치, 얘가 객관적 가치라고 봤을 때 주관적으로 나는 생각했을 때 여기는 폐기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걸 내버렸어요. 책을 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내 주관적으로는 폐기물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이 이걸 주워한다라고 하면 여기가 재활용이 되는 시점이 되는 거고요. 그쵸? 그리고 정말 아무리 얘가 막 정말 글씨도 하나도 안 보이고 다 찢어져가지고 개가 다 물어뜯고 다 이게 난리 났어요. 절대 책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뭘로도 쓸 수가 없어요. 누가 봐도 얘는 쓰레기야. 그러면 얘를 객관적인 가치로 봤을 때 절대로 얘는 쓸 수가 없다라고 하는 시점이 폐기물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폐기물이라는 것은 객관적인 가치가 0이 되는 시점에서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주관적인 가치로 0이 된다고 폐기물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요즘에는 쓰레기라는 말도 잘 안 쓰고요. 폐기물이라는 말도 잘 안 써요. 그쵸? 사실상 폐기물이라는 말을 요즘에 가서 보세요. 옛날에는 무슨 폐기물, 고물상 이렇게 불렀던 게 요즘에는 다 자원이라고 이름을 바꾸고요. 그리고 하다못해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자원은 한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자원들을 천연 자원들을 계속 뽑아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버리는 걸 계속 재사용해서 써야 된다라는 인식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라 폐기물이라는 말보다는 폐수라는 말도 잘 안 써요. 요즘에 폐수종말 처리장 같은 데 가시면은 자원재생센터, 물자원재생센터 뭐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바꾸기 때문에 사실상 폐기물이라는 말 자체도 폐기물도 요즘에는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관리 정책적인 면에서도 폐기물을 그냥 버려지고 얘네들을 어떻게 잘 묻지, 어떻게 바다에서 잘 버리지 이게 아니라 얘를 어떻게 사용을 하지라는 거에서 초점을 좀 바꿔서 생각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기물은 일단은 우리가 폐기물이라고 객관적으로 느끼는 가치 자체가 생기면 안 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깨끗하게 써서 누구라도 계속 재활용할 수 있게끔 쓰면 훨씬 더 이 폐기물이 발생이 안 될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첫 번째로는 폐기물에서 제일 중요한 게 감량화예요. 폐기물이 안 나오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폐기물을 감량화시키기 위해서 하다못해 여러 가지 관리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회용품 같은 거 사용할 때 돈 내고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옛날에 한솥 도시락 같은 데서 누가 도시락집에서 젓가락 값을 받고 숟가락 값을 받아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데 가면 하다못해 슈퍼를 가더라도 비닐봉투 값도 받잖아요. 이런 것들이 일회용품 사용 같은 것들이 자제를 시키는 거고, 포장 같은 것들도 과대 포장하면은 폐기물이 많이 발생하니까 과대 포장 같은 것들도 억제해서 그런 것들도 관리 정책에 다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량화를 위한 정책들도 있고, 감량화를 만약에 했는데도 불구하고 폐기물이 발생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재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이용. 재이용과 재활용은 틀려요. 예를 들어 콜라병이 나왔는데 이 콜라병을 다시 콜라병으로 사용한다 그러면 이건 재이용이에요. 근데 재활용은 콜라병이 나왔는데 얘 콜라병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부숴서 얘를 원료로 해서 다른 물질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걔는 재활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감량화를 시키고, 감량화를 시켰는데도 나오면 책이 없는데, 나중에 나오는데 미리 이거 인식을 하고 계시라고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감량화를 하고, 그리고 만약에 사용을, 그러니까 얘는 폐기물로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얘는 뭐를 시키고 재이용을 하고, 재이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 재활용을 하고, 재활용을 하고 나서도 재활용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자원화의 단계잖아요. 그래서 보통 예전에는 3R이라고 했거든요. 감량화를 리덕션이라고 얘기하고, 재이용을 리유즈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을 리사이클이라고 해서 3R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자원화까지 해가지고 자원화까지 해서 4R로 보통 표현을 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은 이제 뒤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요즘에는 폐기물이라고 하는 것들을 자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리 정책 면을 공부를 하시더라도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폐기물에 관련된 용어의 정의에서 그래프를 보시면 주관적 가치가 0이 되는 것은 재활용이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폐기물이라고 볼 수 없는 거고, 객관적인 가치가 0이 돼야지만 폐기물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른쪽의 문제처럼 1번처럼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시간에 따른 객관적 시장 가치와 소비자의 주관적 평가 가치를 나타낸 그림에서 재이용 가치가 없는 완전한 폐기물이 발생되는 것은 몇 번이에요? D번이죠. 그쵸? 그래프가 좀 흐리게 나오긴 했는데 객관적인 시장 가치가 제로가 됐을 때가 쓰레기가 되는, 아니 폐기물이 되는 그 곳이에요. 그리고 교재 밑에 보시면은 2번에 보면은 폐기물 관리법상 용어라고 해가지고 나와 있어요. 사실 이제 법이 바뀐다 하더라도 법적 용어의 정의가 크게 바뀌는 경우는 되게 드물거든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법적 용어가 크게 바뀌진 않았는데 조금씩 변경된 게 있어서 조금 변경되면은 이걸 공부하셔도 상관없지만 약간은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읽어보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으신데 제가 오늘 폐기물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기 전에 그래 폐기물이 뭐고 생활 폐기물이 뭐고 사업장 폐기물이 뭐고 이런 것들을 법적으로 공부하시기 전에 제가 좀 분류를 하기 위해서 프린트를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은 프린트로 공부를 할 거예요. 사실 저도 공부를 해봤지만 책에 있는 내용이 약간 달라졌다고 해서 프린트로 나가면 나중에 이 프린트를 잃어버리면 책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책에다가 크게 여기는 프린트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아니면 달라진 법령이나 달라진 그런 관계 법규나 관계 규정 같은 걸로 공부를 하시면 말짱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프린트 참고, 프린트를 나중에 잃어버리시면 다시 받는 한이 있더라도 써놓으시고 정리를 조금 나중에라도 책에다가 제가 프린트해서 나눠드린 내용이랑 나중에 나는 언젠가는 이걸 잃어버릴 것 같다 라고 하면 프린트의 내용을 토대로 교재를 고쳐주시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근데 여기 사실은 이 용어 정의는 별로 달라진 거는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밖에 없긴 한데 그래도 저는 용어의 정의 보기 전에 프린트를 먼저 보고 설명드릴 게 있어서 프린트에 원래는 뒷페이지 교재로 보면 뒤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실 저는 폐기물을 수업을 할 때 폐기물이 뭔지 알고 폐기물의 종류가 뭔지 알아야지 그걸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법정 용어부터 나와가지고 조금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그냥 프린트로 나눠드린 거거든요. 첫 번째 프린트를 보시면 폐기물의 개념 및 분류라고 해서 폐기물의 법적 정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폐기물의 법적 정의는 쓰레기나 연소, 재, 연소하고 남은 재 있죠. 얘는 어쩔 수 없이 폐기물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온이,
그러니까 온이는 더러운 찌꺼기, 즉 영어로 말하면 슬러지, 그 다음에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우리가 폐기물이라고 법적으로 얘기를 해요. 되셨나요? 그래서 쓰레기나 연소제, 온이,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이런 것들이 이제 기사 시험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살짝 바꿔요. 폐산, 폐알칼리 빼고 다른 거 하나 넣고 이런 식으로 살짝 바꾸는데 현재까지 지방직 문제에서는 그렇게까지 얍시럽게 문제가 나온 적은 없기 때문에 근데 환경부 문제나 이런 법적 문제가 많이 나오는 법규 부분이 나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런 부분 폐기물의 정의에 대해서는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폐기물의 분류라고 되어 있는데 폐기물의 분류를 제가 1차, 2차, 3차적으로 어떻게 나누는지를 써놨어요. 그러면 1차적은 첫 번째로 발생원 동그라미 하세요. 발생원에 따라 일단은 구분을 해요. 첫 번째로는 먼저 얘가 어디서 나오냐? 가정에서 나온다. 가정에서 나온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생활 폐기물이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사업장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사업장에 보면 뭐 가게 뭐 이런 데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뭐 대기환경보전법이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존에 관한 법률에서 지정된 여러 가지 배출 시설 있잖아요. 그런 배출 시설에서 운영하는 데에서 폐기물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은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을 해요. 아셨죠? 그래서 발생원에 따라서 뭐와 뭐로 구분을 한다?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을 한다. 됐죠? 그래서 사업장 폐기물에서는 건설 폐기물도 포함이에요. 건설 폐기물.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구분을 했거나 그 다음에 유해성에 따라 유해성 동그라미 쳐놓으시고 제일 중요한 게 이 유해성이거든요. 폐기물이라고 바꿨는데 유해하지 않다라고 하면 사업장 일반 폐기물이라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유해성이 있다라고 하면 지정 폐기물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정 폐기물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용출 특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실상 여기 이렇게 종이 같은 거 이렇게 놔두면은 얘가 얼만큼 유해한지를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에서 오염물질이나 아니면 유해성이 얼만큼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들을 거치고 그 실험들을 가지고 얘가 부식성이 있는지 폐기물이 아니면 유해성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유해성이 있다라고 판정을 하면 지정 폐기물로 분류를 하는 거고요. 유해성이 없다라고 하면은 사업장 일반 폐기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3차적으로 발생 특성에 따라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이 있고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장 생활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큰 사업장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업장에서 운영을 하는 데만 그러니까 공정 운영하는 데만 나오는 폐기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폐기물도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쓰고 버리는 폐기물은 사업장 생활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하는 거고 건설 폐기물, 의료 폐기물로 구분을 하기도 해요. 건설 폐기물은 건설 공사하기 시작하고 나서 건설 공사 끝났어요. 그때까지 발생하는 폐기물을 모두 합해가지고 건설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만약에 우리 동네에서 여기에 욕실 하나를 고쳤어요. 우리 동네 무슨 사업장에서 욕실 하나를 고쳤다라고 하면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이라 봤자 뭐 한 푸대, 두 푸대 돼요. 이런 것들은 건설 폐기물에 포함이 안 되고요. 일정 양 이상이 됐을 때만 건설 폐기물로 구분을 하고 그런 경우에는 건설 폐기물로 구분을 하며 법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의료 폐기물이라고 있잖아요. 의료기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흔히 병원 가시면은 의료 폐기물 보는 주사를 맞더라도 간호사들이 주사를 놓고 주사바늘 따로, 주사기 따로, 그 다음에 솜 따로 이런 식으로 버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의료 폐기물이거든요. 의료 폐기물의 종류에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격리 의료 폐기물, 조직물 폐기물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 폐기물로 구분을 한다라는 전체적인 틈을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밑에 제 표로 나타냈죠. 그쵸? 그래서 폐기물이라는 것은 폐기물 밑에 보시면 쓰레기, 연소제, 온이, 폐유, 폐산, 폐알칼리, 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폐기물이라고 법적으로 정의를 하고요. 그쵸? 폐기물 관리법에서 법적으로 정의를 하고 이 폐기물을 크게 발생원에 따라 뭐와 뭐로 구분한다 했죠?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을 해요. 사업장 폐기물이 아니면 모두 다 생활 폐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업장 폐기물이 아닌 것들을 모두 다 생활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발생원에 따라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 구분을 하는데 사업장 폐기물은 뭐냐 하면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흥관리법에 따라서 줄칠게요.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라고 했어요. 여러 가지 이제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여러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하는 거고, 사업장 폐기물 제외하고 모두 다 뭐? 생활 폐기물. 됐죠? 근데 이 사업장 폐기물은 유해성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죠?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로 구분한다 그랬어요. 유해성을 따라서. 됐나요? 그래서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로 구분을 하고요. 건설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사업장 폐기물 안에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사업장 일반 폐기물과 사업장 지정 폐기물은 뭐에 따라서 구분한다고요? 유해성. 그래서 사업장 일반 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로서 지정 폐기물하고 건설 폐기물 제외한 거는 다 일반 폐기물이고, 지정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줄칠게요. 사업장 폐기물 중에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통령이 정하는 거. 그러니까 지정 폐기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의료 폐기물도 지정 폐기물 안에 들어가고요. 지정 폐기물이라는 거는 지정을 해놓은 거잖아요. 이건 무조건 지정 폐기물이야 라고 하면 얘네들을 처리하는 방법들도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매립을 하더라도 그냥 매립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얘네들이 매립을 하더라도 매립을 하고 나서 그런 유해성이 바깥으로 용출될 수도 있으니까 얘네들의 매립 방법들도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정 폐기물에는 폐유, 폐산, 폐알칼리 이런 것들을 다 총칭해서 지정 폐기물의 종류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의료 폐기물까지 포함해서 지정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유해성에 따라서 사업장 일반 폐기물, 지정 폐기물, 건설 폐기물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제 지정 폐기물, 건설 폐기물을 제외한 나머지가 일반 폐기물, 지정 폐기물에는 여러 가지 법적으로 지정해 놓은 지정 폐기물과 의료 폐기물도 지정 폐기물 안에 들어간다. 됐죠? 오른쪽에 가시면은 이제 발생 특성에 따라서 사업장 생활계 폐기물과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료 폐기물과 건설 폐기물 이렇게 구분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지정 폐기물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지정 폐기물 바로 옆에 보시면 특정 시설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로 보시면 부식성 폐기물, 유해물질 함유 폐기물, 폐유기용제, 폐페인트 및 폐락화, 폐유, 폐성면, 폴리클로리네이트 비페닐 함유 폐기물, 폐유독물, 의료 폐기물 이런 것들은 의료 폐기물은 뭐 지정 폐기물 중에 한 종류이긴 하지만 얘네들이 다 지정 폐기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정 폐기물인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정 폐기물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폐기물을 버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정 폐기물과 사업장 일반 폐기물을 구분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고,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는 거죠. 용초의 특성 실험 같은 거. 따라서 뒷장에 넘겨보시면 앞뒤로 되어 있네. 여기까지 제가 폐기물의 분류를 했고, 지금부터가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랑 동일한데 폐기물 관리법에서 그래서 우리가 분류를 했으면 법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들에서 폐기물은 뭐고 생활 폐기물은 뭐고 사업장 폐기물은 뭐냐 다 봤던 내용이니까 읽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용어의 정의에서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이 법이 뭐냐면 폐기물 관리법이에요. 그래서 폐기물 관리법에서 폐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쓰레기, 연소제, 오니, 폐유, 폐산, 폐알칼리 및 동물의 사체 등으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했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발생원에 따라서 생활 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을 구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생활 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말하는 거고, 사업장 폐기물은 여러 가지 법률에 따라서 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운영하는 사업장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한다. 그쵸? 그래서 제가 이게 헷갈리실까봐 그래서 그 사업장이 뭐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 뭐냐라고 해서 밑에다 써놓은 거예요. 교재는 나왔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보세요. 외우라는 게 아니라요. 아, 이런 데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우리가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걸 그냥 보시라고요. 참고하셔서. 1번에 보시면은 폐수종말 처리 시설에서 나오는 오니, 찌꺼기 같은 거 나오잖아요. 폐수종말 처리장에서. 그래서 폐수종말 처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찌꺼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보는 거고, 3번에 분뇨처리시설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사업장 폐기물, 네 번째로 보시면 공공처리시설, 가축분뇨 같은 거 처리하는 공공처리시설에서 나오는 폐기물, 다섯 번째, 폐기물 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여기서 폐기물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내가 다 처리를 못하면 폐기물 처리를 대행해주는 업체에다 맡기잖아요. 그런 처리시설에서 나오는 폐기물도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6번에 보시면은 지정 폐기물은 유해성에 따라서 사업장 일반 생활계 폐기물과 지정 폐기물로 나누잖아요. 맞죠? 근데 그것을 그러니까 지정 폐기물 자체도 일단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이니까 발생 원으로 따지면 지정 폐기물도 사업장 폐기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정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그 다음에 만약에 내가 가게를 해요. 가게를 해가지고 나오는데 만약에 큰 가게 했으면 좋겠는데 큰 가게를 해서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가 뭐 하루에 50리터짜리 쓰레기가 하나 나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사업장 폐기물에 들어가지 않고요. 일반적인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하루 평균에 나오는 쓰레기의 양이 몇 킬로그램? 300kg 이상이 돼야 돼요. 줄 쳐놓을게요. 요거는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뭐 공공하수처리시설이라든지 분뇨처리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장에서 나오는 폐기물 같은 것들을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하고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하루에 나오는 폐기물의 양이 얼마? 300kg 이상으로 배출하는 사업장. 이게 환경부 시험 문제에 아주 오래되긴 했지만 법적인 부분에서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300kg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이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내가 공사를 하는데 욕실 공사를 해서 이만큼 쓰레기가 나왔어요. 이거는 건설 폐기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주의 칠게요. 건설 공사로 폐기물이 나오는데 얼마? 5톤 이상 나와야지만. 1톤 트럭 아시죠? 그 1톤 트럭이 건설 공사를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다 합해가지고 5톤 이상 나와야지만 건설 폐기물을 보는 거예요. 4.9톤 나오면은 건설 폐기물은 아닌 거죠. 그쵸? 법적으로 저쪽이 받지 않는 거죠. 그래서 건설공사로 폐기물을 5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은 사업장 폐기물. 이해 가시나요? 밑에 있는 9번은 이제 다 똑같은 거예요. 폐기물이 나오는데 이 여러 가지 건설공사 같은 것들을 제외하는데 건설이라는 말은 쓸 수 없지만 거기서 폐기물이 5톤 이상 나온다 그러면 걔도 사업장 폐기물로 본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장 폐기물이 뭔지 이제 대충 감이 잡히시죠. 일반적인 사업장이 아니라 공공하수처리장이라든지 폐기물 배출량이 일반적인 사업장이라고 하면 300kg 이상 하루에, 그 다음에 건설 폐기물이라고 하면 건설이 시작하고 끝날 때까지 나오는 양이 5톤 이상인 경우에만 폐기물 사업장이 아니 사업장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발생 원에 따라서 생활 폐기물하고 사업장 폐기물하고 구분 지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업장 폐기물의 유해성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유해성이 없다라고 하면 사업장 일반 폐기물로 구분한다 그랬고 유해성이 있다라고 하면 지정 폐기물로 구분한다 그랬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유해성이 있는 상태에서 지정 폐기물이란 줄 칠게요.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 폐유,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해로운 물질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을 말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정 폐기물이라는 것은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폐기물과 의료 폐기물 이런 것들을 합해서 지정 폐기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